자,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두 가지가 아니고, 가로막기, 가로채기, 변조, 위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막기는요, 말 그대로 막는 겁니다. 즉, 내가 메일을 친구한테 보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일이라고 보냈는데, 이 친구가 계속 못 받아요. 알고 봤더니, 어떤 누군가가 여기서 얘를 못 가게 차단을 시켰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보내도 안 갑니다. 안 가고, 계속 안 가요. 몇 번을 보내도 안 갑니다. 요걸 가로막기죠. 이 친구한테 목적지에 도달을 못하게 하는 게 가로막기입니다. 그죠? 이게 가로막기고요. 가로채기는요. 가로채기는 목적지에 갑니다. 자, 내가 친구한테 보냈어요.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 갑니다. 가긴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중간에서 그 정보를 빼고 얘도 누군가도 오는데 그 정보를 본 겁니다.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가로채기죠. 그죠? 얘들은 의심을 못해요. 잘 왔으니까. 이 중간에서 쏙 빼갖고 보는 거죠. 일종의 도청이죠. 도청. 그죠? 자기들끼리는 얘기하지만 난 중간에 누군가 듣고 있죠. 그죠? 그거. 가로채기입니다. 가로막기와 가로채기는 여기 목적지에 도달하냐 아니냐 틀린 거죠. 그죠? 자, 변조, 수정. 변조는 우리가 딴 걸로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친구한테, 어떤, 주소를 갖춘다 할 때, 주소를 대구시로 했는데, 누군가 싹 바꿔서 대구시 하면 서울시로 딱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바뀐 거죠. 그죠? 그게 변조죠. 수정된 거죠. 그죠? 자, 위조는요.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꾸미는 걸 위조잖아요. 우리 위조 집회. 그죠?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걸 위조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 위조. 이런 것들이 데이터 보안 침해가 됩니다. 그죠? 자, 가로채기는 아까 설명 요거 잘 보세요. 송신한 데이터가 수신지까지 전송되는 도중에 몰래 보거나 도청하는 행위로 정보의 기밀성이 떨어지더라. 비밀성이죠. 기밀이라는 게 이제 비밀 유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기밀성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봐야 돼. 요 말 단어가 참 애매합니다. 시험에는 기밀성이라고 물어요. 기밀성이 나옵니다. 그럼 기밀성이 떨어진다 하면 이게 이제 뭔지 모르면 안 돼요. 비밀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화벽이 있습니다. 방화벽은, 이제 앞에 또 우리 윈도우 특징할 때 설명했는데요. 방화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컴퓨터가 있다면, 내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겠죠. 인터넷 회선으로. 자, 이 인터넷 회선 상에, 가상의 어떤 벽을 쌓아둔다 보면 된다겠죠. 그죠? 자, 이렇게 성문을 하나 쌓아뒀어요. 성문을 딱 쌓아두고. 자, 이게 네트워크로 이제 누군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여기에 누군가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다가, 자, 들어오는 애들 보고, 잠깐만 켜놓고 건물 있겠습니다 하고 이제 허가된 애들만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뭔가 좀 이상한 애들이거나 명패가 없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통과 안 시키고 돌려보냅니다. 차단시켜요. 그걸 우리가 방화벽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여러분, 윈도우 XP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이 방화벽을 만들어 뒀고요. 자, 큰 업체나 이런 데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계 장치를 하나 달아요. 방화벽이라는 기계 장치가 있어요. 이 기계 장치에 인터넷선을 연결하고 요걸 통해서 컴퓨터로 갑니다. 여러 컴퓨터, 회사 컴퓨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내가 뭘 차단시키겠다고 관리자가 딱 정해놓은 것들은 차단시켜요. 게임도 못하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주식도 못하게 한다거나, 어떤 특정인 페이지를 못 보게 한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막아버린 거예요. 차단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도 가능해요. 대부분 관공서에 보면은 점심시간 말고는 주식 같은 거 못하게 막습니다. 이 방화벽에서. 막아버리면 이 사람들은 1시부터 2시까지만 주식을 볼 수 있고, 주식 사이트를 아예 못 보고, 주식 관계된 걸 아예 못 봅니다. 또 게임 같은 거 사이트도 못 들어가요. 고수도면에 있는데도. 일 안 하고 논다고 그렇게 차단시켜버려요. 단지 이제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는 이제 풀어줍니다. 주식 보게 해줍니다. 그때만 풀리고 나머지는 다 막아버립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방화벽이에요. 그러니까 기계 장치로도 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XP는 프로그램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시험에는 참 우습게 나왔는데요. 방화벽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내놓고 막 여러 개 막 설명해 내놓고요.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의 화면을 볼 수 없도록 바깥에 칸막이를 만드는 걸 방화벽이라 한다 이래놨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칸막이 두는 걸 그걸 방화벽이라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놓을 수도 있겠죠. 그건 방화벽이라는 게 아니죠. 그죠? 방화벽은 인터넷 해선상에 가상의 어떤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서 이제 접속 차단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방화벽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든지 간단한 해킹 프로그램들을 막아줘요. 그냥 간단한 게 가능합니다. 윈도우 XP 자체에 있는 건 아주 간단한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RC라든지 알약을 설치하는 거고요. 알약이라든지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고, V3 같은 거요. 방화벽이 다 막아줄 것 같으면 그게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윈도우 상에 있는 방화벽은 그나마 자지구레한 걸 막아주니까 그나마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화벽을 켜놔요, 그죠? 자,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의 상호 접속이나 데이터 전송을 안전하게 통제하기 위한 기능이고, 불법 침입으로부터 내부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 외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과 이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총칭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방합에서 가끔 시험이 내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부의 적은 막을 수 없다. 스파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막 하드웨어적으로 막 소프트웨어적으로 철저하게 했어요. 외부에서 이제 내한테 못 들어와요. 우리 회사에 못 들어옵니다.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밖에서는 못 들어오지만 내부의 직원을 돈 주고 사가지고, 야, 너 돈 좀 줄 테니까 요거 좀 뽑아독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직원이 회사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아예 들어와 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컴퓨터 띄워가지고 그 사람 잠깐 자리에 화장실 갈 때 그 사람 컴퓨터 가서 USB 복사하면 되죠. 그거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방화벽을 완벽하게 구축해 놨더라도 내부의 적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방화벽 안으로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 사람은 벌써 회사 내로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죠? 그 말입니다. 내부의 적은 속수무책입니다. 방화벽을 안으로 구축해 놔도. 자, 그리고 보안 등급이 나옵니다. 보안 등급 보면, 자, 우리가 보안 등급을 매겨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자, 국제적인 우리가 보안 등급이 7단계, 7단계.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순서를 좀 알아야 됩니다. 순서. 자, A1이 가장 높아요. T가 가장 작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D는 하나, 맞죠? 그죠? 그냥 D예요. D고, 그 다음에 C는 두 개가 있어요. C1, C2. 이렇게 가는 거고요. 요거 C는 두 개죠. 또 B는 세 개입니다. 그 다음 B는 세 개예요. B1, B2, B3. 세 개죠, 그죠? B3. 이렇게 세 개. 그럼 나머지 A는 A1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 이렇게 하면 좋겠죠. D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C1, C2 두 개, 그 다음에 B는 또 세 개니까 B1, B2, B3, 그 다음에 A1 하나. 여기가 총 7개입니다. 저기 D가 가장 최하이고요. A1이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저기 A1을 보려면 아무나 못 보겠죠. 회장님 혼자 본다거나, 뭐, 딱 몇 명만 볼 수 있겠죠. D는요. D는 직원들만 본다거나, 우리 직원 아니면, 우리 회사 직원 아니면 못 보게 한다거나, 요 정도 수준이겠죠. 그죠? 그래서 D가 가장 낮은 우리가 보안 등급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자고 제안을 해놓은 겁니다. 숫자가 또 클수록 보안 등급이 높아요. 같은 B끼리도 어떻게 해요? 3이 더 높죠. 그죠? 요 등급 전체를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다음 중 보안 등급 순위 제일 낮은 순부터 뭐 최상위 수준까지 맞게 딱지어진 걸 해놓고는 D, 뭐 C1, C2, C3, 또 B1, B2 뭐 이렇게 이제 막 섞어놓겠죠. 아니면 B를 앞에 놓는다거나 C를 뒤에 놓는다거나 거꾸로 그죠? A1부터 D로 놓는다거나 그렇게 하고 하나를 여기 딱 내놓겠죠. 그럼 요거 찾아내면 됩니다. D는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그 다음에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D, C, B, A 해고 1, 2, 두 개니까 1, 2, 3이니까 1, 2, 3. A는 한 개니까 A1. 총 7개 되죠.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숫자가 클수록 등급이 높다는 거. 자, 그리고 정보 보호 서비스. 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요런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우리 지금도 아파트가 들어가거나 집에 들어가거나 할 때 뭐 합니까? 인정을 하죠. 그죠? 비밀번호. 인정이라는 게 종류가 많죠. 지금 비밀번호도 있고, 그죠? 비밀번호 입력하는 비밀번호 방법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지문, 그죠? 지문 인식이 있고, 또 있죠. 많이 쓰는 거.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지금도 좀 하긴 하는데, 홍채 인식. 맞죠, 그죠? 눈을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눈에 뭐죠? 핏줄 같은 걸 읽어가지고, 그거는 사람마다 다 틀리다 하잖아요. 그걸 읽어가지고 홍채 인식하는 것도 있고, 맞죠, 그죠? 비밀번호, 지문, 홍채 인식,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또 다른 곳이 또 하나 있대요. 사람마다 다 틀리대요, 이게. 그래서 지문과 홍채 말고도 다른 부분이 또 사람마다 다 틀리대요. 같은 사람이 없대요. 그거는 좀 난감하긴 한데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응가할 때 보는 그 부분이 주름이 다 틀리대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기계가 읽을 수 있게 만들면요. 그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대요. 그건 좀 난감하잖아요. 바지 벗고, 그죠? 갖다 댈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다 틀리다는 걸 누가 알아냈대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써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그렇더라라고 끝났습니다. 뭐 된다면 그죠? 어디 기계를 만들어서 그죠? 그때 딱 바지 내리고 딱 거기 앉으면 그죠? 딱 인식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정. 자, 비밀 보장이라 해서 비밀 보장. 여기 기밀성이에요. 비밀을 보장하는. 아까 기밀성이 그 가로채기는 기밀성이 떨어진다 했죠, 그죠? 기밀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 했죠, 그죠? 자, 비밀 보장이라는 게 기밀 보장입니다. 즉 특정 보안체계를 통해 데이터의 비밀성을 유지하더라. 즉 내가 친구한테 메일 보내면서 다른 친구 욕을 막 썼어요. 근데 그걸 누군가 가로채기를 해갖고 그 친구가 알아버렸어요. 욕했던 친구를. 그럼 그 친구는 다음부터 내보면 인상이 팍 돌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몰라요, 그죠? 그 친구가 그런 내용을 안 알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친하게, 안녕 했는데 걔는 인상이 확 돌아서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죠? 자, 그런 게 바로 우리가 기밀성이죠. 가로채기 같은 걸로 우리 기밀성이 떨어진 거죠. 비밀 보장이 떨어진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부인 봉쇄 있습니다. 부인 봉쇄. 자, 여기서 말하는 부인은요, 뭐, 와이퍼가 아니고요. 뭐, 와이퍼를 뭐, 봉쇄하고 세컨드를 사귄다 이런 말이 아니고, 부인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뭘 했는데, 야, 니 했지? 경찰이 잡혔는데, 야, 죄를 저질렀잖아 하니까 걔가 어떻게 해요? 아닌데, 전 절대 한 적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부인이죠. 안 했다고 우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인을 봉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놓고도 안 했다는 걸, 이걸 증거자료를 대면은, 보면 꼼짝 못 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에 이것들도 다 정보들이 주고받았다거나 메일을 줬다거나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서버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걸 그렇게 저장하게끔 해놨어요. 그걸 왜 했냐면 바로 부인 봉쇄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인하는 걸 막기 위해서 내가 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이라든지 메시지 주고받은 내용은 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서버에요. 그냥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메일 내용하고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범죄 저질렀을 때 메시지 주고받은 내용도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경찰이 영장을 해서 그거다 신청을 하면 그때 심사를 거쳐서 그걸 보여줍니다.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냥 아무나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내용을 경찰이 볼 수 있어요. 보고 이 사람들이 몇 시 몇 분에 서로 저기들이 범죄 내용을 메시지로 보내고 야 그때 가자. 그때 출동해서 얘를 납치하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걔들은 딱 증거죠, 그죠? 몇 시 몇 분에 보냈다는 거하고 그 사람이 확인했다는 거 다 나옵니다. 또 메일 보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메일도 100% 여러분이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내가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메일로 주고받으면 나중에 잡히면요, 그게 증거로 다 나와요. 언제 보냈고요, 무슨 내용 보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범죄를 저질라는 게 아니고, 그죠? 저지고 이렇게 이런 걸 조심하라고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서버에 다 돼 있고요. 그 검찰이 요청하거나 경찰이 요청하면요, 그걸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걔들한테. 부인 봉쇄. 그걸 막기 위해서, 부인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자, 서버에 다 그런 내용들을, 증거를 남겨둔다는 겁니다. 송수신자를 보호하는 목적이에요. 누군가가 메일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막 욕을 써서 보냈는데, 모르고 지웠어요. 그럼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경찰에 가서 이제 신고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소송을 거치고 이러다 보면, 그걸 이제 경찰에서 요청하고, 증거자료를 요청하고 그러면, 그걸 이제 알아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걸 부인 봉쇄라고 합니다. 자, 또 무결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결성. 무결성은 바로 수정이나 위조가 안 된 내용을 무결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 그대로 원본 그대로라는 거예요. 또 무결성을 유지해줘야 정보 보호를 되는 거예요. 그죠? 근한이 없는 방식으로 변경되거나 파괴되지 않는 데이터의 특성을 의미하더라. 즉 수정이나 위조가 되지 않은, 그죠? 원본 그대로를 우리가 무결성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유지해야 되더라. 그 정보 보호를 할 수 있더라. 그죠? 자, 또 시험에 한두 번 나온 내용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크래킹과 크래크라는 말이 있어요. 크래킹, 크래크. 우리 해킹, 해커는 들어봤죠, 그죠? 해킹하고 해커는 들어봤죠. 해킹, 해커. 그러면 들어봤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얘들 같은 말인데, 얘가 비중이 더 커요. 얘가 더 나쁜 놈이라, 그러니까, 나쁜 놈. 나쁜 놈이고 나쁜 놈이 하는 행동이 크래킹입니다. 얘는 해커인데 해커가 하는 행동을 해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더 나쁜 놈이라고 보면 돼요. 해커들은 주로 돈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사람을 해할 목적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좀 알리고 싶어 하거나 이런 사람들 있죠. 그죠? 내가 능력이 인증된다 이렇게 이제 가시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주로 이렇게 해커라 그래요. 사람을 해치는 목적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단지 시스템을 좀 마비시키고 뭔가를 좀 알려주고 싶고 자기 자신을 알리고 싶고 이런 사람인데, 크래커는 그게 아닙니다.
아예 돈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누군가를 해야 할 목적으로, 그죠? 이 행위를 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뭐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막 이 자살글로 몰아가게끔 막 그 사람을 비방한다거나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큰 의미로 크래커라 그럽니다. 크래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해커합니다, 그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자, 그런 사람들 우리가 더 나쁜 의미인 크래커를 쓰면 좋습니다. 크래커.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크래킹. 해커가 하는 행위는 해킹. 그죠? 이렇게 말을 씁니다. 자, 불법 침입이나 시스템 파괴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시스템에 침투하거나 고장을 일으키게 하는 등 자료를 변조, 파괴하는 행위를 크래킹. 행위자를 크래커. 해커보다 좀 더 나쁜 의미의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이게 없었을 때는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카페 같은데 mp3 올려도 문제 안 됐어요. 이거 없었을 때는. 프로그램 보호법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지 그냥 출도 잠깐 해서 그냥 뭐 하나 써주고 나오면 됐었어요. 근데 얘가 대물에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불법 복제라든지 이런 거 mp3 이제 저작권 침해 이런 것 관련해서 법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뭐 구속이 된다거나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보호법은 뭡니까? 불법 복사나 복제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그 법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p3 함부로 올린다가 영화 같은 거 잘못 올리면 큰일 나죠, 그죠? 프로그램 보호법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책 교재에서는 69번 하고요. 그 다음에 70번까지 요거 끝낸 겁니다. 그죠? 자, 38번에 문제 1번 볼까요? 다음 중 컴퓨터 범죄와 거리가 먼 거 찾으래요. 컴퓨터 범죄와 거리가 먼 것. 뭐죠? 4번이죠. 인터넷 쇼핑몰 상품 가격 비교표 작성은 해도 됩니다. 그죠? 그게 뭐 컴퓨터 범죄는 아닙니다. 그죠? 지금 비교 사이트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다 범죄예요. 그런 거죠. 자, 2번 보세요. 사회적으로 컴퓨터 유행이 다변화되면서 컴퓨터 사용자 윤리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다음 중 컴퓨터 범죄 예방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범죄 예방에 대한 설명.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 뭡니까? 1번이죠. 그죠? 한번 설정한 패스워드는 가급적 변경하지 않는다. 그럼 바로 이제 뚫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래서 자주 바꿔줘야 됩니다. 번갈아 가면서.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이 한 5개, 10개를 정해놓고 제일 어렵게 만들어요. 그 5개, 10개를. 그걸 계속 돌리세요. 로테이션. 그러면 웬만해서는 그 뚫기 어렵습니다. 그죠? 나도 안 잊어먹고 대부분 만들어 놓고 잘 잊어먹어요. 바꾸다 보니까. 자, 그리고 38페이지에 또 옆에 오른쪽에 1번 보세요. 데이터 침해 형태 중에서 송신 데이터가 수신자까지 전달되는 도중에 몰래 보거나 도청하여 정보를 유출한 행위. 전달되는데 중간에 탁 그 내용을 보는 거죠. 그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가로채기죠. 혹시 모르니까 영어도 좀 봐주세요. 인터셉션입니다. 그죠? 인터셉션. 우리 농구에서 이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죠? 인터셉션. 그죠? 가로막기는 인터럽션. 그죠? 자, 2번 보세요. 컴퓨터 해킹 용어 중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는 패킷을 엿보면서 계정과 패스워드 정보를 알아내는, 계정과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거. 그건 뭡니까?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그죠? 스니핑, 그럽니다. 스니핑. 그죠? 스니핑. 그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핵심 70일의 방화벽도 설명했습니다. 그죠? 자, 방화벽 문제 한번 볼게요. 인터넷 상에서 시스템 보안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보안이 필요한 네트워크의 통로를 단일화하여 이 출입구를 보안 관리하면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이걸 무엇이라 합니까? 그러니까 통로를 단일화했다는 게 바로 이제 그것도 통로로만 들어오고 거기에 경비원을 세워서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방화벽. 그러죠. 1번이죠. 그죠? 방화벽. 말합니다.